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허생전의 마지막 시간. 네, 구체적으로 그 단계별로 따진다면, 소설 구성의 5단계별로 따진다면 위기, 절정, 결말,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갑니다. 교재 73쪽 9째 줄이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위기가 됩니다. 네. 변씨가 어떻게 허생은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런저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느닷없이 정치면으로 이야기를 돌더니, 그치요? 왜 이런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변씨가 누군가를 데리고 옵니다. 봅시다.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완, 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연암 박지원이 살아있을 당시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그 앞시대 사람이죠. 실존 인물. 그 다음 또 한 가지 쉼표 찍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능한 위정자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무능한 위정자의 전형 적어주시고요.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으로 있었는데 북벌군 총사령관쯤 되는 겁니다. 네.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자, 여항, 항자가 이게 그 거리 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말 쓰잖아, 그죠? 네.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네. 여항,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서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즉 인재를 구한다는 뜻이죠.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이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디까? 그랬더니 소인이 그와 함께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완은 그이는 필시 이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디퍼런트, 다르다. 이인에 허생의 인물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거지요. 아, 참 중요한 거 안 썼다. 뭐냐면 거기 73쪽 9째 줄, 변씨는 왼쪽에다 그거 적어줘야죠. 위기, 이거. 어허. 위기에서는 그 전까지 전개되던 내용과 전혀 다른 속성의 이야기로 확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쵸? 네. 급격한 사태 전환이 일어나죠. 다른 이야기랑 꼬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갑니다. 네. 이인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자, 거기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밑줄 쫙 쳐주시고요. 네. 첫째, 은밀한 행동인데요. 요렇게 연암 박지원이 설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증인을 만들기 싫은 거죠. 이 두 사람만 죽으면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근데 허생은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자기도 유영이라는 노인한테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양반들의 공격을 받기 싫다는 얘기죠.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그리고 증거 알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남은 증인들도 없고. 당장 이완 대장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 그렇죠. 그렇잖아. 드라마 하나를 보아도 아니 우리 조상을 이렇게 욕먹일 수가 있어, 요새, 그치? 그 당시에 그 깐깐한 유생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렇진 않지요. 그래서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단 둘이 갔다 증인 없애는 거야. 자, 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빵빵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벼슬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행차 어마무시한 쫄딱오들을 다 데리고 가면 그게
인재를 모시는 방법인가? 아니지요. 인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위세 떨러가는 거지 그거는. 삼국지에서도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 혼자 가겠다고 그러잖아. 물론 관우와 장비는 형님 혼자 어떻게 거기를 위험하게 그치? 해가지고 이제 보디가드 격으로 쫓아갔지만 말이죠. 예. 그런 식이야. 은밀하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예법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성공을 해서라도 동창회 같은 데 갈 때 말이죠. 이거 뭐씨 그치? 외제차 뭘 그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택시 타고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성공했다고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동창들이 그죠? 욕합니다. 저거 뭐씨 거들먹거리러 왔나?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죠? 그런 거지 뭐. 그래요.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 허생은서부터 묶음표 한번 해보세요.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깊어지자?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않았다까지 묶음표. 뭔 이유야 이건? 바로 이완 같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무능한 사대부에 대한 반감이죠. 너네가 사대부면 사대부지 왜 나라 꼴을 입다기로 만들어가지고 그치? 그러지 않았으면 예법을 차려서 맞이했을 텐데 너네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대부라고 해줄 수도 없겠구나. 요런 사고가 반영되는 거지.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인재, 화제의 초점입니다. 자, 화제의 초점, 인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벼슬 없는 허생은 반말을 하고 정승은 존댓말을 하고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자, 이 말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라에서 신임받는 인간이라면 즉 임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너 그거 잘해낼 수 있겠느냐? 미리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임받는 신하라면 잘 되게 해줄 수도 있는 위치로구나 라는 걸 먼저 딱 고정시키고 가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선생, 제갈공명의 호죠. 와룡, 그쵸? 네. 이 와룡선생은 죽었는데 한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치? 그게 아니고 와룡선생 같은 사람을 소개해준다는 이야기지. 천거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그에게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삼고초려 직접 찾아가게? 아니. 임금이 직접 찾아가도? 아니야. 말은 삼고초려라고 하지만 허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고초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진히 모시면서 그렇죠? 대접을 하면서 모셔오겠다는 것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야. 얘기 들어보실래요? 여기 지금 내가 응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까지 묶음표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허생이 제시한 첫 번째 예책인데 허생의 1책이라고 합시다. 어떤 책에서는 시사일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인재 등용의 모순점을 혁파하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앞에서 전개 부분에서 변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인재등용에 모순이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주 없는 놈들만 그득그득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쵸? 네. 그 얘기 해줬다고. 그걸 때려치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만 때려치면 되나?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허생이 인재를 소개해 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벼슬에 나갔어. 그리고 임금께 자, 지금부터 제가 이런 개혁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치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조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조직을 개선을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야? 무능한 놈들 내쫓아야지. 쓸모없는 놈들 쫓아야지. 쫓아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한 명이고 쫓겨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어. 이놈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다수가 가만히 있어? 거기다가 이미 조정에서 그렇죠. 단물 쪽쪽 빨아먹고 기득권을 잔뜩 챙겨갖고 있는 놈들인데 가만히 있겠어? 단체로 없애려고 들겠죠. 그때 누가? 임금도 손을 못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완대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재를 소개했을 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너 제대로 그 사람 그렇지 지원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완수가 된다. 그럼 모든 거 다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언더스탠? 오, 그게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인재등용의 모순점만 혁명? 아닌데? 쏘리. 개혁하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즉, 그 인재가 개혁을 뭐 할 수 있도록. 왜 자꾸 틀리냐? 마음이 급해서 그래. 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원 가능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완대장의 답이 뭡니까?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이거 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잖아.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네. 결국 인재만 제대로 등용만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까지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모든 것은 잘 풀려나갈 것이다. 그런데 괜히 잘못해가지고 떼거지로 반발을 하는 놈들이 더 득세를 해가지고 인재를 없애기라도 하면 괜히 내가 소개 한 명 해줘가지고서 그 사람 명 단축시킨 것밖에 더 돼. 사람 하나 잡은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인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인재가 개혁을 할 수 있을 그 분위기까지는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네. 사람들이 좀 단순한 거지. 인재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대장이 그래도 묻자. 아니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묻자 허생한 말했다. 그러면 인재 하나 괜히 소개해줘서 잡는 방법은 때려치고 인재 없어도 돼. 너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겠다. 차선책을 가는 거죠.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자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 뭡니까? 임진왜란 때 원군을 원군을 보내줘서 일본군을 갖다가 이제 몰아낸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있다고 여겨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것 적어주시고 그 자손들이 떼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면서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그래요? 네가 임금께야 되어서 종실, 이 종실이면 임금의 친척들이야.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훈척과 권기들의 지배를 몰수하여, 여기서 집은 역시 대유법이죠.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자, 요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기 우리나라 그 북쪽 중국과의 접경지역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가 의주입니다. 의주 밑에 동네가 철산이라는 동네인데, 철산군 하는 동네. 철산군 앞바다에 가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명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에 모문용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가 지 쫄따구들을 잔뜩 데리고 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나는 아직 명나라가 망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청나라 쟤네들과, 청이라는 것도 아니야, 오랑캐들과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명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조선 왕조에 또 그 왕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그러니까 서해안 쪽이죠. 이쪽 지역 관하에 엄청난 요구를 해댄 거야. 이것도 보태달라, 저것도 지원해달라 하면서, 예, 말도 못할 그 횡포를 부리고 다녔대요. 심한 경우에는 해적질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야. 실제로 역사책에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모문룡이라는 장수가 여기에서 온갖 폐악질을 부린다. 근데 그것을 임진왜란 때 원병을 도와줬던 은혜를 생각해서 조선의 관료들은 감히 뭐라고 한 거 하지도 못하고 내쫓지도 못하고 녜녜녜녜녜 하고서 그냥 들어주고만 있었단 얘기죠. 해적질을 할 때 우리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도 뭘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완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네 명나라 원수를 갚아준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명나라 원수는커녕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몇 명 사람들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줘? 그게 가능하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너네는 지금 다 넘어간 나라가 망해버린 명나라를 존중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명부는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면서도 명나라 출신 장수들, 군졸들 몇 명 도와주지도 못했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거기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서부터 해가지고 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전체 5줄 통째로 묶음표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요건 이제 허생의 이 책이죠. 그런데 훈척과 권귀들의 집을 빼앗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 부정 부패 세력을 축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정 부패 세력 축출. 네. 그리고 배청 존명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청나라를 배격하고 명나라를 존중하는, 높이는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망명해 있는 명나라 후손들을 약간명 도와주자는 이야기지만 내심 뭘 하라는 얘기야? 부정부패 세력을 축출하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인재가 등용이 되면, 인재가 모든 뜻을 다 펼칠 수 있게 도와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랬지. 제일 먼저 할 게 이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인재는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네가 조사해서 부정부패 세력 걔네만 없애버려도 어느 정도는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망해버린 명나라는 명나라고 이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고, 그치? 네.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게 만들려면, 정상 궤도로 돌아서게 만들려면 부정부패 세력을 내쫓아야 되는데, 네가 인재를 등용을 시켜주어도, 즉 인재를 소개해주어도 보호해줄 수 없으니까 니네 선에서 부정부패 세력을 축출해라, 이 소리지. 한마디로. 그러면 차선책 정도는 된다 이거지. 이해되죠? 갑니다 계속. 그런데도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허허,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명나라 후손들 지원하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다. 그럼 무슨 나라를, 그치?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인재 등용도 못한다 그래. 아니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 그 다음 부정 부패 세력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 그럼 그것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란 얘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여기서 호걸이라고 하는 것은 힘도 세고 힘센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용기, 뭐 기계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는 두 종류의 호걸이 있어요. 첫째, 명나라 후손 호걸이 있을 것이고 청나라 호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명나라 후손 호걸들, 청나라 호걸들.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 웬 청나라? 다시 생각해보세요. 청나라 아니야. 명나라지. 왜? 명나라 애들을 꼬셔. 야, 너네 나라 망한 입장에서 참 살기 힘들지? 내가 너네 나라 다시 원수 갚게 해줄 테니까, 회복시켜줄 테니까 우리랑 뜻을 합칠래? 그럼 명나라 후손들은 좋아요, 합치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 후손들한테 가서 그 소리 해봐. 얘네 봐라, 이것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또 난리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병자호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자, 청나라 후손이 아니라 누구? 명나라 후손 호걸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칠 테니까 너네는 안에서 일으켜라이. 안팎으로 청을 공격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갑니다. 여기서 천하의 호걸들 하는 것은 명나라 후손 한족 호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두세요. 명나라 후손 한족 호걸들.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여기서 우리 알아둘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연안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허생이 북벌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네.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만 바꿔도 너네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야 지금. 인재도 안 된대. 그 다음에 부정부패 세력도 안 된, 축출도 안 된대. 그 다음에는 뭐야? 북벌을 하려면 방법은 고쳐라. 이거는 안 좋다. 이 소리란 말이야 지금. 보세요.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손자병법에 있는 소리잖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해가지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가 않다. 이 소리 그지? 백전불태,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백전불태.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서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즉 중국 민족이랑 한족이랑 만주족이랑 지금 아직 평화롭지가 못하다. 이 소리잖아요.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게 하여 변발을 하게 하고, 왜 청나라 사람들 머리 있잖니? 다 밀고 여기 뒤통수만 넘겨서 쫙 따내리는 거죠. 변발.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곤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지역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머리 깎게 하고 호복을 입힌다고 하니까 뭐 변장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변장 수준이. 괜히 변장하고 갔다가 누가 뭐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물어보는데 잘못 대답하면 바로 뽀록나게? 그건 아닙니다. 변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적극적으로 청나라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척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서양인 둘이서, 백인 둘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 저희들은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백인은 머리에 카우보이 모자 딱 쓰고 씨가 딱 물고 공공장소에서 카우보이 말장화 딱 신고 거들먹거리면서 와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저 한국 문화 좋아하는데 가르쳐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백인은 어디서 구해있는지 어울리지도 않는, 그래 물론 그 드라마 킹덤 보면서 구했겠지만 갓을 딱 쓰고 도포자락 입고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저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 배우러 왔어요. 가르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겠어? 바로 갓 쓰고 도포 입고 고무신 신은 백인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바로 똑같이 우리도 청나라에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자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청나라 사람들도 쟤네 마인드가 됐어. 가르쳐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는 얘기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먹었을 때는 뭔가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배워오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허생이 제시한 계책 3책이 등장을 하는 거지 이제. 자, 허생의 3책 정리합시다. 다 지우자. 네. 1책까지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네. 허생의 3책. 여기까지 허생의 3책 정리됐죠? 네. 첫째는 뭡니까? 바로 청나라와 교류 촉구를 하는 거예요. 촉구. 그지? 아하, 그렇군요. 청나라와 교류를 촉구하자. 그래.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우리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 황제가 될 만한 사람, 황제가죠. 황제, 중국에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가 중에서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자, 예법에다 세모 쳐주시고요. 일단 세모 쳐보세요.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에다가 동그라미.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랑캐 옷 동그라미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 일성하며 큰 소리로 한마디 소리를 지르며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가 절정이죠. 도대체서부터. 도대체 왼쪽에다가 절정 적어주시고, 여기 빈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정리할게. 네,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입니다. 2개입니다. 사실은 이거 조금 더 내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내려서 정리합시다. 여기다가 절정. 칠판에다가 쓸게요. 여러분들이 내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76쪽 넷째 줄 도대체 왼쪽에다 절정 써주시고 갑니다. 도대체 4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4대부라고 뽐대 맞았으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선 다 오랑캐입니다. 네, 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오랑캐예요. 오랑캐 우두머리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다음, 입는 옷이란 모두 흰옷이니 흰옷 세모 쳐주시고, 이는 상복이고 즉 초상당했을 때나 입는 옷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 방망이 상투이거늘 상투에다 세모 쳐주시고, 이게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까지 묶음표. 자, 입는 옷이란 서부터 말인가까지 묶음표 해주시고, 묶음표한 이유 있습니다. 묶음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야, 상투도 말이고 흰옷을 입는 것도 우리 예전부터 한민족이 생겨났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야. 입던 헤어스타일이 아니야. 뭐야 그러면? 어느 중간에 바뀌어온 거라 이거죠. 고려 때만 해도 상투 안 틀었어요.
두 권 쓰고 다녔지.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두 권을 쓰고 다녔다. 주머니 같은 거 있잖니, 그지? 네. 그런 걸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상투를 매기 시작한 거거든. 다시 말해서 맘만 먹으면 이거 바꿀 수 있는, 즉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 원칙이 아니라는 것. 안 좋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명나라를 위해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끝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짠.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한마디로 전쟁을 해야 할 판에 밑에다 써보세요. 전쟁.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자. 너풀거리는 소매도 세모.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짜잔. 왜 열받았냐면,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다가가기 위해선 복장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청나라 애들이 좋아할 만한 복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가자. 그리고 걔네들을 알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힘을 길러서. 그랬더니 이완은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대? 쉽게 이거지. 자, 전쟁을 하려면 너풀거리는 옷 이런 거 다 바꾸고, 우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간편하게 전쟁에 알맞게 복장도 다 바꾸고 전쟁하는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잖아. 헤어스타일 못 바꾼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 헤어스타일이 중요해? 그쵸? 근데 이완대장은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못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받은 거죠. 그치?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루어 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네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너 겨우 그런 정도가 신임을 받는다고?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소리죠.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니라. 짜잔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짜서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재빠르게 달아났다. 밑줄. 선비가 칼 하나 휘두른다고 대장식이나 돼가지고선 도망을 가? 희화화죠.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것. 희화화 적어주시고, 다음 마지막 줄 결말입니다. 마지막 줄에 결말. 이 결말부의 특징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튿날 왼쪽에다 결말 적어주시고, 네. 그다음 선생님, 저기 아까 빈 거 아직 안 채웠는데. 알고 있습니다. 채울 거야. 자, 청나라와 교류를 촉구하면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뭐였냐면, 우리의 인습을 타파하자,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 아직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위에다 동그라미 친 것도 있었고 세모 친 것도 있었어요. 그거 정리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게 이제 이거예요. 즉 동그라미 친 것들, 변발이다, 호복이다 하는 것들은 실용적인 것들이고, 네, 세모 친 것들, 그래요, 상복, 흰옷, 상투, 소매가 너풀거리는 것, 이건 비실용적인 인습이다, 이런 얘기지. 정리되십니까? 그렇군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결국 너네들 말로는 북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로구나, 제대로 할 생각 없구나,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북벌론의 허위성을 비판하는 거죠. 네, 허생의 삼책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결말.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중요한 특징, 결말부의 특징 정리합니다. 결말의 특징, 미완의 결말이라는 것. 이 미완의 결말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열린 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이 안 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이 사라졌어. 설화적 결말이기도 하고요.
대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열하일기는 한문으로 지었습니까? 한글로 지었습니까? 한문으로 지었습니다. 한문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독자를 누구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반들. 그럼 열하일기를 읽고 특히 이 허생 부분을 읽고서 기분 좋을 양반이 있나요? 없겠지요. 당장 야랑 데리고 와. 짜씨 말이야.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이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어? 당장 네가 아는 놈 데리고 와. 너한테 얘기해준 놈 버릇을 고쳐야지. 그때 이제 연암 박지원은 뭐라고 한다고요? 저도 예전에 그것도 한참 10수년 전에 유영이라는 노인한테서 들었는데 그 노인 데리고 와! 그 당시에 노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짜잔. 바로 뭡니까? 허생 데리고 와! 허생 사라졌다고 써. 뭐예요? 양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결말이라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변씨가 이완대장을 혼자 그것도 밤에 몰래 데리고 간 것부터 시작해서 네, 다 피하기 위한 의도적 결말이라는 것. 네. 정리되죠? 그렇군요. 네. 요런 것들이 나름 다 장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되시죠? 자, 다시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필기는 다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던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서술했던 이 허생 이야기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네. 제가 웬만하면 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생략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아니다. 기회는 이번뿐이다 해가지고 네. 나름 공부도 하고 자료조사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도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한 구절 읽고 그냥 밑줄 치고 받아 적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맥락,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배경부터 전제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허생전 내용이 궁금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 고전을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구나, 살펴볼 수가 있구나 하는 점, 그것도 아울러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